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날이 너무 추워져가지고 두꺼운 가디건을 꺼냈는데 원래 제가 추위를 안 탔거든요. 겨울철에도 반팔 입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추위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추워져가지고 몸이 막 시리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또 부동산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저희의 주제는 댓글을 보면서 제가 직접 댓글을 달아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팀에서 댓글을 달아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저희 회사의 다른 담당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댓글로서 이제 말을 하기에 좀 표현하기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댓글을 보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 이걸 가장 원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댓글이 저희가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뭐 이상한 댓글도 많았어요. 맞아요. 얼굴이 크다, 뭐 내내 치킨이다, 뭐 이런 거 많았는데 이제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댓글들이 많아져서 지워서 그런가요? 농담이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긍정적인 댓글을 위주로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서울권에 18억에서 20억 선 환경성 좋은 매물이 있나요? 22억에 사서 28억에 판 사례? 6개월 만에? 뭐 이런 거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거든요. 충분히 기대할 만한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디를 지칭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저평가되고 뭔가 다시 팔면 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선정하는 거를 그러면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전화 주셔야죠. 그 다음인데요, 이제 15억에서 구입 가능한 건물 몇 억 정도, 이게 되게 좀 사람마다 다양해요. 15억 가지고 진짜 많이 사는 분은 100억까지 봤어요. 거의 90억 대출 받아서 취등록세 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대출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기사나 이런 데 보면 연예인들 뭐 현금 10% 가지고 90% 대출 받고 샀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긴 해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다른 자산, 아니면 뭐 현금 이런 걸 덜 쓰기 위해 가지고 대출을 일부러 많이 받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매입할 때 대출 80% 이상 받았는데, 일반인들은 80% 받기 힘든가요? 용기가 있으면 받습니다. 그 용기가 뭐죠? 땅불 바람 불마음 5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캡틴 플랜이 뭔가 자기의 투자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녹사평 상권은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녹사평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태원 상권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부활을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부활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주말에 압구정 로데오로 아침에 간 적이 있어요. 한 9시? 그 압구정 로데오에 그 OMG라고 해서 가장 핫한 골목이 있는데, 이민우 씨 누나가 하는 술집인데 거기가 헌팅 술집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그 골목을 제가 우연히 지나갔는데 그 앞에 무슨 클럽을 하는지 한 100명의 젊은 친구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정말 추운 날씨였거든요. 근데 크롭티를 입고 반팔을 입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야. 와, 젊은님이 다르구나. 갑자기 이렇게 또 다 나와 있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지금 다 정리됐어요, 다 들어오세요 이러더라고요. 클럽인 것 같아요. 라운지인지. 복장이나 화장이 이제 다 떡지고 이제 혼란스러운 그 상황을 볼 때는 클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그러니까 압구정 로데오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 요즘에 좀 핫한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데, 녹사평역 같은 경우는 녹사평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권이 경리단길이었잖아요. 그래서 경리단길로 이어지는 그 오르막길 쪽에 있는 골목골목 상권들이었는데, 나름 분위기는 좋아요. 그 녹사평역 올라가다 보면 소주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딱 올라가면 그 녹사평역 삼거리 딱 이렇게 전망 보이는 곳에서 술 먹기 되게 좋거든요. 너무 좋은데 경리단길이 다시 살아날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확실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300억을 가지고 300억짜리 건물 사면 되지 600억 대출받아 900억 사고 싶을까요? 그 돈으로 평생 폼나게 먹고 살면, 300억 있으면 평생 폼나게 먹고 살 거예요 그냥? 조금 불려야죠. 돈이 생기면 더 불리고 싶잖아요. 네. 물론 300억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어릴 때 정말 1억을 너무 벌고 싶었어요. 1억이라는 돈이 너무 크다. 그 돈을 꼭 벌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1억을 막상 벌어보니까 1억이 너무 큰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5억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해서 보니까 이렇게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근데 300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높은 게 보일 거예요. 300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과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신논현역 분당선 르메르디앙의 오피스 들어온 데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 논현초등학교 근처에 땅을 산 게 있어요. 사실 이 라인에 있는데, 저는 신논현역에서 이 논현초등학교 상권이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그 신분당선이라고 생각해요. 신분당선에 원래 대부분 강남 로컬들만 많이 오던 지역들인데, 강남에서 술 먹자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많이 신논현역 왔었거든요. 근데 조금 대중화가 되긴 할 거라서 충분히 좋은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나진 않을 것 같고요. 르메르디앙에 개발하는 거는 사실 논현초등학교 상권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을까요? 그냥 뭐 오피스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다라는 정도? 여기는 워낙 유흥상권인데 뭐 강남에 상주인 거 많으면 뭐 상권 좋아지겠죠. 근데 뭐 엄청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스티브 RC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제 친구 같은 분이잖아요. 저희 하촌형인데 그 독일계 건축물이나 뭐 이런 거 이제 공사할 때 이제 건축 장비 같은 거 대여해주는 회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RC카를 열심히 타고 다녀요. RC카 그 장난감 자동차 아니에요?
네, RC카인데 이거 뭐 한번 아, 채널이 또 있으시구나. 네, 이렇게 RC카 재밌게 하세요. 원래 어릴 때부터 저랑 같이 미니카 많이 굴리던 형이거든요. 오, 요즘 영상을 안 봤는데 퀄리티가 좋은데? 73명밖에 안 되는데 이 영상 보시고 RC카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더 봐주시면. 아니, 웬만한 남자들은 다 이런 거 좋아하지 네, 않나요? 이거 보여. 진짜 빠르네요. 원래 이 형이 어릴 때 저희 미니카 많이 하잖아요. 제 미니카 막 만들어주고 했던 사촌 형이에요. 저보러 한번 굴리러 오라고 하는데 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게 좀 먼 지역이라서 인천이시긴 한데 한번 저도 기회 되면 한번 가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선정역 상권이 뜬다. 선정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분당선 들어오고 9호선 개통되면서 행승역이 돼서 또 오피스로 쓰기에 너무 좋아진 상권이에요. 그래서 선정릉역 좋은 것 같아요. 선정릉 뷰가 있는 건물이 있는 그 선릉로라고 해서 선정릉역에서 선릉역으로 내려가는 그 대로변 있잖아요. 저는 거기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뷰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뷰를 바라보는 오피스 건물을 지으면 임대가 정말 잘 나갈 것 같아요. 예, 저희 회사에서 이제 건물을 2개 사신 분인데 되게 멋있는 대표님이에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잘 해결해 드린다라는 뜻인가? 잘 설명을 해준다는 말 아닐까요? 아, 뭐든지 그렇죠. 물어보면? 네. 대표님은 술 한 번 또 먹어야겠네요. 네, 설계의 난간을 부딪히고 있는데 저도 설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계획 자체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완벽하게 같이 짜줄 수 있는 그런 건축사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마겐리라는 분은 항상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분은 거의 뭐 부동산 관련 채널 다 다시더라고요. 발이 넓은 분이에요. 나이가 몇 살인지 30대 중반이죠. 하우스 플래너 홍보용 이 컨텐츠 얼마짜리? 건축주의 마음을 아는 하우스 플래너. 이거는 좀 휘폐 같은데? 하우스 플래너 대표님 이 정도 제가 광고해드렸으면 찍었으면 돈 좀 받았나요? 근데 뭐 하우스 플래너 대표님 연락 좀 주세요. 브라이튼 한남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실제로 가서 봤던 것 같아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으면 표시판에 나와요. 그럼 몇 제곱미터 누가 짓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저는 꼭 참고하는 편입니다. 직원들 옆에 사장 얘기 진짜 피곤하겠다.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피곤해하죠. 다음부터는 저랑은 촬영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저렇게 잘생기고 동원이 사람, 이 조기현 팀장님을 통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땐 지인인 것 같아요. 핵전잘 외모의 팀장. 진짜 오갑니다. 1년에 세전 3억 버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85억 투자에 85억에서 1% 수익이 8,500 아닌가요? 네, 의미는 없네요. 수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세 차익으로 보는 거니까. 마술인지 제가 되게 친한 또 동생인데 이 친구에 대한 또 콘텐츠를 제가 또 소개를 한번 하려고. 매직 테이너라고요. 이분 저희 채널에 한번 나왔잖아요. 예. 저는 진짜 사실 지인들 이렇게 영상 보면 오그라들어. 잘생기고 재밌는 친구입니다. 네. 이은결 마술사님 라이벌이라고 들었어요?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은결 마술사님이랑 최현호 이런 분들은 위에 있는 분들이고 한 단계 정도 아래? 아, 한 단계 라고 아래. 본인 피셜론. 근데 박찬호 선생님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찬호 씨가 너무 좋고 제가 그래서 터보 형이랑 한번 출연 한번 하면 안 되냐라고 재용이한테 내가 좀 제안을 했는데 쉽지 않은가 봐요. 네. 골프를 잘 치시더라고요. 최근에 골프장을 갔는데 박찬호 선수가 356m 드라이버를 날렸던 코스라고 이렇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제가 골프를 요즘 열심히 치고 있는데요. 열심히 친 지 한 2달 좀 안 됐는데 최근에 제가 라운딩을 가서 드라이버를 300m를. 아, 진짜요? 그럼 지금 그 터보님 채널에 나왔던 실력이랑 완전 그거랑 다르죠. 그 실력 제가 또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입 전 매수자가 신경이 가능한가요? 소유권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아니면 대리인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협의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나 시축.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는 본인들이 하는데 건물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거. 나 이렇게 지어주시면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스타벅스랑 그렇게 계약 많이 하세요. 그렇게 계약하면 몇 년 정도? 스타벅스 보통 15년에 30년에. 네, 펀딩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이게 펀딩 관련된 걸로 하시는 분들 많은데 금융감독원에서 허가를 받는 것만 펀딩으로 원래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그런 준비가 좀 덜 돼서 되면 나중에 해볼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절 믿고 같이 저랑 펀딩 하려나? 넌 할 거지? 저는 뭐 여기 또 제가 좋아하는 이분 요즘 댓글 안 달아주시던데 누구시죠 이분은? 월급쟁이 건물주라고 직접 본인이 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주시는데 건물 관심 있는 분들은 이분 거 보시면 되게 도움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처분한 분이 신의 한 수인데 실제로 올 상반기 대비해서 올 하반기 너무 많이 올라서 상반기에 처분한 분이 손해인가요? 예, 손해 한 수죠. 예, 손해 한 수? 손해 한 수. 실제로 뭐 김한기 씨 작품 그림 관련된 거로 이제 옆에서 많이 떠드는 분이 해줬던 얘기인데 본인이 이제 올 초에 오퍼 받았던 작품이 7억의 오퍼를 받았대요. 근데 올 하반기 최근에 15억에 팔렸대요. 2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요즘에 다 올랐구나. 그래서 올 상반기에 처분한 수는 손해 한 수. 터보형 영등포음 난리 나지. 진짜 터보형
영등포 와야 돼요. 영등포 와서 한번 끝장나게 재밌게 한번 해야 되고, 해임 팀장님 예쁜 얼굴 보고 싶은데 마스크 벗고 저는 마스크 쓰면 안 되네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또 내가 잘못했니? 하트를 실수로 눌러버렸네. 원래 하트타도 눌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트하면 뭔가 설레이면 어떡해요. 뭐 댓글 꼰대다 뭐 그렇다 얘기하시는데, 사실 솔라식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캐주얼하게, 너무 캐주얼하게 불어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편이었어요. 네. 불편하게 보셨던 분들 있으면 죄송한 마음. 터보 형 채널에서는 엄청 까부는데 형이 워낙 진지하다 보니까 티가 덜 나는데, 우리 채널에서 까부면 답이 없어요. 파카형 잡소리 하는데 1분 50초가 지나갔어. 실제로 저를 만나시면 더 재밌습니다. 만리시장 쪽을 분석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만리시장이면 용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가보고 뜨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강남대로 한석타워 유명하지 않나요? 한석타워가 소유권이 반반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절반이 팔았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편집자님 메일 부탁드립니다. 어우, 자기네 건도 달았어요, 댓글. 자기네한테 필요한 건 다 달고 우리 건 안 달고. 기회주의적. 쫑PD, OPD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어제 버버리 청담에서 그때 가서 산 게 이거예요. 저를 실물로 보면서 인사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며칠 전에도 고속터미널에서 인사를 해주셨는데 딱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키가 크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날씬한 편이세요. 화면이 좀 부하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대표님 요즘 또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바디 프로필 찍으신다고 들었어요. 바디 브랜드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안 오르다는 뜻. 안산에서 서울로 30분이 걸린다고 하면 굳이 비싼 서울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안산 아파트 값은 오르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교통이 편해지면 확실히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충분히 메리트를 받을 거예요. 아파트들은 매력이 있는데 어차피 교통이 편해지면 그만큼 도심에 접근하기 쉬워진다라는 거니까 상권을 뺏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심 집중화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많아져서 더 도심 집중화가 되면 결국에 서울에 있는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달 전, 3달 전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정리해서 댓글들을 좀 읽어드렸고요. 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주시면 제가 또 빠르게 또 이런 기회를 한번 삼아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다른 컨텐츠 재밌는 것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